강일 어반 브릿지 청약 정보 간단히 살펴보고 평면도 분석하겠습니다. 타입이 26개나 되기 때문에 평면도를 3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1 타입, 84 타입의 단층과 복층 이렇게요. 먼저 첫 번째 영상에서는 101 타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일 어반 브릿지 잘 아시다시피 위치는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10블럭이죠. 공고가 9월 10일 났고 발표가 10월 6일입니다. 입주는 2024년 2월. 593세대, 84 타입이 419세대, 101 타입이 174세대입니다. 주차는 1.33대 1이군요. 세대당 1.33배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지역, 분양가 상한제 하죠. 그리고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거주 의무가 5년,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거주자 50% 우선이고, 그리고 나머지 수도권이 50%입니다. 일반 선정 방법은 8호 이하가 100% 가점제, 그리고 8호 초과는 50% 가점, 50% 추첨제 있습니다. 101 타입 평면도 분석해서 제가 간단하게 표로 요약해 놓은 내용이에요. 한번 표를 먼저 잠깐 살펴볼까요? 자, A형이 32세대, F가 복층이죠. 6세대 있군요. 그리고 포웨이 판상형이나 타워형 또는 복층이고, 그리고 101형은 A형이 11층 이하, 그리고 B형은 모두 다 고층이죠. 2가 7층 이상, 나머지가 12층, 13층 이상이니까요. 일단 고층이라는 점 마음에 들지요. 그리고 특징, 장단점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놔 봤는데요. 우리가 들어가서 잘 보고 또 살펴봐야겠죠.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본 다음에 다시 한번 표로 넘어오면 이해가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공고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사업자는 현상 설계 공모 당시 SH 지침에 의해 이러이러이러해서 계획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동 간격이 축소되고 평균 층수가 상향되어 1조가 불리해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마음에 들지 않죠? 1조가 분리할 수 있으나 이의 제기하지 말라, 이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 없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조감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씩 좀 잘 들여다보고 우리가 평면도를 봐야 이해가 쉽겠어요. 이쪽에 높은 층에 이렇게 타워가 있습니다. 4군데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층이 낮죠. 84형이 A부터 M까지 있고, 그리고 N부터 T까지는 또 복층형이죠. 그리고 101 A, B, C, D, E, 그리고 F는 또 복층형입니다. 아까 본 이 타워형 25층까지, 여기는 18층까지 있고, 그 아래로 10층 또는 6층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다른 쪽 타워 27층까지, 여기는 24층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라인에 다른 타입들이 또 섞여 있다는, 우리가 전에 이런 거 봤죠. 고덕강일의 힐스테이트와 제일 풍경채, 매우 복잡한 평면도 분석했었습니다. 1001동이 34호까지 있죠. 그리고 1002동이 30호, 그리고 1003동, 4동, 5동은 각각 2호씩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보면 1001동, 2동, 큰 동이 2개 있고 3동, 4동, 5동, 6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1 A형 32세대입니다.
자기들이 뭐라고 써놨는가 한번 볼까요? 넉넉한 수납 공간과 넓은 11자 주방 작업 공간이 제공되는 포베이 이면 개방 판상형 구조 이렇게 써놨군요. 이제 살펴봅시다. 자, 현관에서 들어오면 이쪽이 신발장이겠죠? 신발장 그리고 현관 팬트리가 꽤 크게 있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침실이 2개 보이고 거실 또 침실 포베이 그리고 맞은편에 주방이 있고 맞동풍이 되는 구조 포베이 판상형 맞동풍 되는 구조입니다. 욕실 2개 그리고 드레스룸이 크지는 않네요. 여기 세탁 공간 다용도실이죠. 그러면 방향을 보겠습니다. 자, 32세대인데 여러 동에 나눠 있습니다. 여기 낮은 층이죠. 1층에서 11층에 해당이 되고요. 방향은 모두 같은 방향에 있네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선대칭 구조이긴 하지만 방향은 모두 정남향입니다. 자, 방향 매우 좋죠? 방향 마음에 들고요. 층이 뭐 1층이나 2층 저층에 당첨될 수 있다는 부담은 조금 있고요. 포베이 판상형이고요. 좋습니다. 1002동에 1층부터 11층까지 1003동이라면 2층에서 5층 그리고 1005동은 2층에서부터 7층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01 A형이 지금 이면 개방이다. 그 말은 이쪽에 침실 1이 이면 개방이군요. 침실 1이 이쪽에도 창문이 있어서 이면 개방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서쪽이죠. 이쪽이 남쪽이니까요. 침실 1의 서쪽 창, 특별히 서쪽에 좋은 뷰가 있다면 모르지만 얼마나 유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포베이 판상형 정남향 101A였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101 B형은 36세대. 먼저 평면도 살펴보면 현관이 이쪽에서 들어오네요. 이쪽에서 들어오면 현관 팬트리가 넓게 있습니다. 이거 매우 마음에 들고요.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또 침실 2개가 있고 주방 거실이 있고 침실이 있죠. 침실 1에 드레스룸도 꽤 넓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침실 2개의 방향은 이쪽이고 침실 1과 거실 방향은 이쪽인데요. 거실이 이면 개방입니다. 거실이 이면 개방인 것은 유용하리라고 생각해요. 타워형이기 때문에 또 방향이 직각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직각으로 창문이 나 있기 때문에 방향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제가 평면도를 뒤집고 돌리고 해 놓았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게 여기 23 라인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실 이쪽 방향이 동향이고요. 또 다른 쪽 창문은 북향이네요. 지금 여기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제가 돌려놨죠. 그러니까 거실과 침실 1 기준으로는 동향입니다. 그런데 거실의 또 한쪽 창문 그리고 침실 2개는 북향입니다. 방향으로 보면 마음에 들지 않네요. 한편 여기 12라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실과 침실 1은 동향이고요. 나머지 방 2개와 거실의 2번째 창은 남향입니다. 이거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3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향 쪽으로 3베이니까요. 그리고 침실 1이 동향.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네요. 12라인이라면 좋습니다. 22라인은 마음에 들지 않고요. 또 이쪽에 2동의 9라인인가요? 여기 보면 얘는 침실과 거실이 서양이고 역시 나머지
침실 2개는 북향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는 북쪽에 방 2개 방이 있어요. 그리고 거실의 2번째 창도 또 북쪽이고요. 101B는 제 맘에는 들지 않습니다. 이쪽이 당첨된다면 1동의 12라인이 당첨된다면 괜찮은데 나머지 2개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네요. 반면에 층은 12층 이상이에요. 지금 여기를 보면 장단점을 모두 섞어 놓았어요. 그거는 현명한 배치겠죠. 101C형 48세대.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많죠. 또 층은 12층 이상 이렇게 적어져 있네요. 한번 보죠. 자, 위치도 보시고, 자, 먼저 또 평면도 먼저 살펴봐야겠어요. 현관에서 들어오게 되면 현관 팬트리는 보이는데 크지는 않네요. 그리고 길쭉한 구조로서 침실, 그리고 이쪽에가 주방 식당이 있고 거실. 그래서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 그리고 또 거실에 다른 창이 있고 침실이라고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타워형이고요. 침실 1에 드레스룸이 넓게 보이지는 않고요. 중요한 방향 보겠습니다. 자, 여기와 여기가 같은 방향이죠. 이 2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실과 안방이 동향이고 또 나머지 침실 2개와 또 이쪽 거실 창이 남향입니다. 마음에 들죠? 여기 좋습니다. 자, 이거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쪽 한번 볼까요? 거실과 안방은 서양이고 또 나머지 거실 창과 침실 2개가 남향입니다. 이것도 괜찮죠? 좋습니다. 이 2개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쪽입니다. 여기 아래. 여기는 거실과 안방은 동향인데 나머지가 어쩔 수 없죠. 이쪽 코너니까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북향입니다. 북쪽. 그래서 여기 라인에 걸린다면 별로이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걸릴지 모르죠. 이것도 북향 쪽에 침실 그리고 거실의 이면창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장점이라면 12층 이상에 배치되어 있다는 거 장점이고요. 101D형 36세대고요. 이것도 12층 이상이죠. 자, 개방 판상형, 3명 개방 판상형이라고 자기들이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게 되면 또 신발장 맞은편에 현관 팬트리가 조금 넓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 긴 형태에 제가 살아보았는데요.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조용하게 침실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 복도에 허실 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거실이 양면 개방이고 그리고 또 침실도 양면 개방이고 그래서 3면 개방이라는 이야기를 썼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실의 양면 개방이 얼마나 유용할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거실의 양면 개방은 좋다고 봅니다만 자, 그런데 여기 특징은 또 지금 D형의 특징은 알파룸이 있군요. 그래서 알파룸까지 5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욕실이 나란히 있고 드레스룸도 뭐 좁지 않고 그런데 지금 거실과 주방 맞동풍은 되지 않고 이쪽에 창문이 있군요. 그러면 5베이나 되니까 모두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데 방향이 중요하겠죠.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평면도가 이쪽에 현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01동에 이거와 같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와서 이쪽이죠. 그래서 방향이 여기 서양입니다. 서양이고 거실의 이면창, 두 번째 창이 남향입니다. 남향 쪽에 거실 창이 있다는 점은 장점이겠습니다. 침실 1에 또 다른 창은 북향이니까 이거는 뭐 굳이 창을 내야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001동에 두 개는 같은 방향이고요. 1002동은 반대 방향이겠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동향이고요. 101D형 5베이인데 방향이 동향 아니면 서향입니다. 거실의 창이 남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고 이 5베이가 동향 아니면 서향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그건 조금 걱정되는 일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101D형 5베이 12층 이상 고층이었습니다. 101E형입니다. 16세대,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층이 7층 이상, 7층 이상이면 충분하죠 뭐. 그런데 여기에 알파룸 공간을 갖춘 5베이 3면 개방 이렇게 써졌는데 이거 잘못 쓴 것 같아서 제가 체크해 놨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세히. 지금 앞에 D는 3면 개방이었는데요. 여기는 2면 개방이죠? 이쪽 침실에 창문이 없으니까요. 없어도 저는 된다고 아까 얘기했고요. 현관에서 들어오게 되면 현관 팬트리 마음에 들고 또 긴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맞동풍은 되지 않고 이쪽으로 또 창문으로 환기가 돼야 되는데요. 거실이 양면 개방이니까 알파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은 크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아까 앞에 있는 D와 차이점이겠어요. 다시 D를 한번 살짝 볼까요? D의 드레스룸은 여기까지. 조금 더 넓죠? E의 드레스룸은 여기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이 좁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D와 E, 길쭉한 구조 5베이, 판상형, 맞동풍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또 둘 다 알파룸이 있고요. E는 7층 이상 여기도 있고 네, 개수는 세대수는 16세대였습니다. 마지막 F형입니다. 6세대, 세대수 적네요. 층은 13층 이상 괜찮고요. 복층형이거든요. 자, 1층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 2층이 이렇게 생겼어요. 계단으로 올라오면 여기 2층이다 그런 말이에요. 평면도를 볼까요? 자, 1층 현관이 이쪽이군요. 현관으로 들어오면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자, 현관 팬트리도 보이지만 세탁 공간이 있고 이렇게 가서 주방 식당 옆에 거실 발코니가 이쪽 침실로 가는 복도의 발코니 3, 발코니 2 침실과 거실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군요. 제가 동향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여기 지금 위치 그대로 지금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요. 거실과 침실은 동향입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와서 보면 침실 3의 창문은 북쪽으로 나 있고 침실 2의 창문은 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거실이 2층까지 뚫려 있다는 것이에요. 층고가 높죠. 복층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층고가 높았을 때 거실이 넓어 보이고 트임감이 있죠. 그 대신에 또 난방비라든가 이게 조금 더 들죠.
욕실이 하나는 2층에 있고 하나는 1층에 있고 드레스룸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백일형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제가 아까 보았던 표로 한번 넘어가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정리하면, 자, A형은 포베이 판상형 남향이었어요. 층수는 1층부터 11층. 맞동풍이 되는 정남향이었습니다. B형과 C형은 타워형이었고요. 12층 이상이었고요. 그런데 특징을 보면 북향 침실이 있다는 위험부담이 있었고요. 고층이라는 장점, 검은색 글씨는 장점, 빨간색 글씨는 단점이라고 제가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고층이라는 장점, 거실이 양면 개방이라는 장점, 그리고 넓은 현관 팬트리. 자, C형은 북향 침실이 있다는 위험, 그리고 고층이고 거실 양면 개방이라는 장점은 있었는데 팬트리가 B형처럼 넓지는 않은 모양이었어요. 현관 팬트리는 B형이 넓었죠. C형은 B형보다 넓지 않았습니다. D형과 E형은 5베이 판상형, 남쪽에 창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는 판상형이긴 한데 맞동풍이 되지 않았고 고층이었고 긴 구조, 그리고 알파룸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 D형은 거실도 양면 개방이고 안방도 양면 개방이었고 E는 거실만 양면 개방이었습니다. 넓은 현관 팬트리 공통적으로 있었고요. 그런데 E형은 드레스룸이 작았군요. 두 개가 매우 비슷했지만 드레스룸이 작다는 것이 E형의 단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F형은 6세대 복층 13층 이상이라는 점은 좋았는데요. 방향은 동향이고 맞동풍이 되지 않고 고층이라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가점이 낮으신 분들 어쩔 수 없이 101형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선택하셨습니까? 저도 저희 아이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84형 단층과 복층 분석해 보겠습니다.